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새 지도부 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면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향후 지도부 체제하고 당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제 5시간 했다잖아요, 의원총회. 예, 5시간 10분 정도 했죠. 저 결론 난 게 별로 없다라고 언론에서 다 기사를 쓰던데 일단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첫 번째 이슈가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한 비대위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인데 아니든 뭐 이게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안 났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전당대회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대위가 뭐 전문 정당도 아니고 비대위만 계속해서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한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빨리 좀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9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국정감사 정기국회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한다고 또 국민들한테 가서 전국을 돌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예 전당대회를 안 할 바에야 아예 연말까지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의 총의는 모아지지 않고 감론을박은 있었어요. 결론도 그것도 안 난 거예요? 아니, 결론 왜냐면 안 났습니다. 언론에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전당대회는 7, 8월에 하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중론이다라고 저 기사가 났던데 그거마저도 합의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나지 않고 그냥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아직도 비대위 연장을 주장하시는 의원도 계시긴 계시군요. 뭐 일부 있는데 비대위 연장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6월 말까지 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우리가 이제 이 책임 소재를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전당대회는 7, 8월에 하는 게 중론이다. 이건 맞아요? 중론입니다. 그것까지 맞다? 그거는 맞습니다. 의원님도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저도 가급적이면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거 뭐 퀴즈 같기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후보 교체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시도 요거 부당한 거니까 당무감사 통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방무감사에 대해서는 반대가 대세다. 맞는 거예요? 반대가 대세죠. 왜냐하면 그 전례가 없었고 전례가 없었다는 건 뭐가 전례가 없었다? 후보 교체? 그렇게 지나간 당론을 이제 다 모두 깨 탄핵 당론 말고 저 김문수 후보에서 저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그 모두 잠든 후에 새벽에 있었던 후보 교체 파동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해서 당무감사하겠다고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반대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 64명이 이 후보 교체에 대한 찬성을 했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김용태 위원장도 이름이 있어요. 찬성한 의견을.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20분 동안 내하고 둘이 독대를 했죠. 그래서 의원님하고 비대위원장하고요. 독대를 해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 64명의 이게 비대위원장 이름이 있고 그 단일화에 찬성한 사람이요? 이제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64명이 이제 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대위로 넘어갔잖아요. 비대위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비대위원이었단 말이죠. 저기 김용태 위원장이. 당시에는 비대위원. 당시원장이. 그러면은 당신이 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했던 말은 본인 이야기는 비대위로 넘기는데 찬성을 본인이 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에서는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반대했다. 최종적으로는 반대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제 이제 의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반성이 먼저가 아니고 책임이 먼저 아니냐. 그래서 책임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거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했으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이라는 게 뭐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다. 총사퇴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쟁터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장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리고 그동안의 계엄과 탄핵에 간 걸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당을 살려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많은 총인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바깥의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 층에서도 우리가 사실상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 항고탈퇴하는 이런 뭐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지금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얘기신 거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물러나라. 그럼요. 비대위원도 물러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났으니 당대표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게 어제 대세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처음에 첫날부터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러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그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파동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덮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무감사든 뭐든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뒤에 이제 원내 대표가 이제 16일 날 선거니까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총론이 모아지면 짚고는 가야죠. 그럼 의원님 의견은 그거는 다 지난 일이니까 덮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당한 후보 교체 어쨌든 당원들이 반대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당무감사든 뭐든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명은 저는 이 알 권리를 우리 이제 당원들이 궁금해하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일이잖아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는데 이것이 그 규명이 우선이냐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냐 이거를 놓고는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당부감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용태 그렇죠. 비대위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고. 아니 김용태 위원장도 자기는 그게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감독이 어떻게 선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독은 감독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선수는 선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도 그때 당시 비대위원이었고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다 이 비대위가 붕괴된 상태에서 혼자서 그렇게 메아리를 쳐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건강한 체제가 들어와서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선거 패배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고 새 지도부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다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 그렇게 다뤄라 이거죠. 이건 어때요, 의원님? 또 하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탄핵 반대 당론 요거를 무효화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탄핵 반대 그것도 이제 어제 갑론을박 있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를 했어요. 교통 경찰이 지적을 했어요. 당신 왜 교통 위반했느냐, 신호 위반했느냐. 잘못했네요. 다시 내가 물론 소위 말해서 빠꾸하겠습니다. 원리치 시키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죄가 덮어지냐 이거야. 저는 그런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된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는 탄핵 반대했던 거 그게 대선 패배 원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대선 패배도 하고 이미 역사의 강 건넜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따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서를 하겠냐 이거야. 이미 탄핵 강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그 말씀은 의원님 이미 선거 일어난 거 선거 진 거 다 진 건데 이제 와서 그래봐야 득이 될 게 뭐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나눠주자 이거야. 그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졌겠죠. 그러니까 선거 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역사예요. 성공한 것도 하나의 역사고 실패한 것도 역사입니다. 그거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우리는 그때 그랬으니까 다시 원위치했으니까 우리는 당론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의원님 근데 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지난 걸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려면
뭔가 과거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아 그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것 필요한 때문에 게 김 위원장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그게 네. 저는 전제 조건이 네. 책임 소재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나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가 해야 된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를 책임 소재를 듣기 위해서 그것부터 한다? 이게 안 돼. 앞뒤가 안 맞지. 그러면 않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네. 바꿔서 네. 선거 저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까 물러나야 되는 김용태 위원장은 물러나고 그렇죠. 만약에 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어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러면 새 신임 김태현 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야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사건 당무감사 하자 탄핵 반대했던 당론 무효화시키자라는 걸 새로 내걸면 그때는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예. 그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하고 이럴 때 후보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후보가 선출되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지금 현재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우리가 법을 보니까 예. 최고위원회에서만 소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 지도부가 선출돼서 그 새 지도부가 이거를 들고 나와서 당선돼서 하겠다고는 막을 수. 그건 막을 수 없죠. 왜 그냥 그거는 우리 당원들의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의원님 혹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두 가지 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권을 잡은 다음에 덮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건 없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요?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김용태 위원장이 최연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선거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예. 고생을 하고 또 선거에 임한 자세도 좋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선과 후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어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일방적으로 해서 먼저 터뜨리고 나서 뒤에 알겠습니다. 이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어제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그러면 당의 주인은 당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 개혁안과 나의 거취를 묻자라고 제안했거든요. 네. 그것도 의원들이 싫대요? 그것도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여론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까? 여론조사보다 전당원 투표니까 여론조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여론전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니 왜냐면 후보 교체 때도 당원 투표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걸 있나? 하더라도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김용태 우리 위원장이 경험 부족인지 아직까지 이 정치적인 이런 근육이 좀 부족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서 발표를 했더라면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급했다. 그렇죠. 굉장히 성급했고 알겠습니다. 본인의 독단적인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독단적이었다. 오늘 의총 열립니까?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 그럼 결국 18일인가요? 16일 날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가게 되겠네요. 16일 날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이제 그 투톱 체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원내대표가 이제 조금 영향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찌됐건 간에 전당대회는 하자는 게 중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 바로 직전에서 이겼어요.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의 일부 당원들이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거가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저는 당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내가 나와서 정말 실익을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하겠지만은 그때 그 해단식 할 때 보니까 정치의 끈은 놓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의원님 판단은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은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판단은. 예. 대선 후보가 된 분들은 예. 저는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야 언제든지 생물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 판단이니까. 예. 하와이까지 가서 만나셨던 홍준표 전 시장은 돌아와서 신당을 창당합니까? 개혁신당에 입당합니까? 국민의힘으로 돌아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탈당하고 예. 정계 은퇴했잖아요. 왜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하와이 가서도 그랬죠. 예. 너무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는 거는 좋은데 예. 시드머니 종자까지 태우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태운 것 같은데. 태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예. 홍준표 전 시장님의 말씀은 내가 노코멘트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신당 창당을 해서 대거 우리 이 국민의힘 전신인 의원들이 글로 이동을 했잖아요.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당 체제가 뭐, 거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기존 보수는 안 되겠다. 새로운 한번 집을 짓자. 이렇게 하는 그런 대다수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하실 거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저는 뭐 지금 국민들의 판단이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이제 깃발을 들고 나갈 경우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거는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반대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